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순자산 증가분이래요. 자, 송금이라는 건 순자산 감소래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떠올려 볼게요. 제가 순자산 증가의 예를 세 그룹으로 나눴죠. 그러면 첫 번째 현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순자산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자산 증가, 부채는 이게 입금인 거예요. 이게 이제 입금인 거죠. 그러면 송금은 반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현금은 나가야죠. 그렇죠? 자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현금 위에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현금도 자산이고 저도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채는 늘어나야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직원한테 월급 100만 원 드렸다. 뭐 최저임금 이런 거 무시하시고. 그럼 현금 뭐 보통 캐시로 주죠? 그럼 입금인 거예요? 송금인 거예요? 송금인 거죠. 그렇죠? 자, 장부에 2억짜리 땅이 있었어. 3억에 팔았어요. 2억짜리 땅을 3억에 팔았다고? 그럼 통장에 얼마 들어왔어? 3억 원 입금. 근데 차변에 있던 토지가 대변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2억 빠져나오죠? 2억 송금.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익이 얼마가 돼요? 토지 처분익이 1억. 그게 이제 각사업연도 소득에 네팅해갖고 들어가는 거죠. 1억으로.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보세요. 얘는 우리가 보통 뭐냐면 비용인 거야. 그러니까 직원한테 월급을 100만 원 줬어? 그러면 그 지출한 연도의 송금인 거야. 순자산이 감소했고 얘는 자산성이 없잖아. 비용이죠? 근데 땅을 2억 주고 산 거야. 땅을 2억 주고 산 거야. 그럼 현금은 2억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산이잖아. 그럼 걔는 비용이 아닌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2억을 잡아. 근데 얘가 언제 송금 인정되는 거예요? 처분안에. 비용은 지출한 연도의 송금인데 자산은 처분한 연도의 송금이라는 거죠. 아까 2억짜리 땅을 10년 전에 샀다고. 그럼 10년 전에 송금이라 그랬어요? 10년 후에 3억에 팔 때 송금이라 그랬어요? 10년 전에 2억 주고 땅을 샀어. 땅을 샀어. 그럼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자산이죠. 이거 자산인지 비용인지 모르면 우리 같이 공부 못합니다. 뭐 토지 구입비라는 비용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환장합니다. 10년 전에 2억은 나갔죠? 근데 토지니까 자산이잖아. 그죠? 그런데 10년 후에 3억에 팔았다고? 그럼 현금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10년 후에? 3억 입금. 근데 10년 후에 차변에 있던 토지가 대변으로 2억 빠져나가잖아. 그럼 10년 전이 아니라 10년 후에 자산이 감소되죠? 그러니까 처분한 연도에 송금이 된 거라고 2억. 그래서 입금 3억, 손금 2억,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 토지 처분이 1억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비용은 지출한 연도의 송금이다, 처분한 연도의 송금이다. 비용. 지출한 연도의 송금, 아까 월급. 근데 자산은 지출한 연도의 송금이다, 처분한 연도의 송금이다. 처분한 연도의 송금이다. 그러니까 송금 인정받는 시기의 문제지 자산도 결국 송금 항목인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자산이라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의 송금 과정을 거쳐가다가 나머지 잔액 팔 때 인정받겠죠. 근데 지금은 감가상각 아닌 자산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로 예를 든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처음이고 낯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쉽진 않겠지만 자꾸 이런 연습을 해봐야 돼. 이게 순자산 증가한 거야? 자산인 거야? 비용인 거야? 부채인 거야? 뭔 거야? 뭐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